네, 시장 피셜 오늘의 피셜 시간입니다. 앞서서 이야기 나눴던 이데일리 맵의 오현진 팀장,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장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은 됐던 트럼프 대통령의 퇴원 이런 것들도 겹쳤고, 미국과 커플링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앞서서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자, 이제 10월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또 실적을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리미리 아마 이번 주 목요일 정도에 삼성전자, LG전자 잠정 실적이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걸 신호탄으로 해서 어떻게 좀 투자를 우리가 해야 될지 실적 시즌을 맞아서 미리 좀 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현진 팀장님과 좀 이야기 나눠볼 텐데 자, 이번 실적 시즌에는 어디에 좀 방점을 찍고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까요? 네, 이번 3분기 실적은 기대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수나 주가가 먼저 반영을 하고 있고요. 네. 결국은 그 높아진 기대치를 잘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직은 코로나19에 대한 리스크가 끝나지 않았죠. 하지만 생각보다 또 3분기에 실적이 잘 나오는 업종도 많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체크를 좀 많이 해보시면 되겠고,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예상치 대비 잘 나오냐, 이제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증권사의 리포트를 꾸준히 보셔야 돼요. 그러면 대형 기업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실적에 대한 전망치를 제시하는데 네. 이게 실적 시즌이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계속 바뀝니다. 그렇죠. 이게 바뀌는 과정이 있을 때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점점점 올라가는 기업들이 있어요. 보통 그런 기업들을 이제 매매를 하시면 시장을 좀 아웃퍼폼하는 성과를 자주 내왔거든요. 그래서 증권사의 리포트가 나오면 목표 주가 이런 것만 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의견을 보시라는 게 아니고요. 팩트, 그다음에 이제 어떠한 근거로 이런 실적을 추정했는지 요걸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한 번만 보시고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적 추정치라는 건 계속 바뀌니까요. 그러니까 바뀌는 추정치를 체크하면서 어떤 기업의 실적 컨센서스가 올라가는지 또는 내려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8일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스타트를 끊는데요. 네, 스타트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네.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은 10조 원 정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 이상 개선될 것으로 보고요. LG전자의 3분기 컨센서스는 8,300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7% 정도 개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IT 대형주의 실적이 좋아진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국내 지수 최상위 종목군들의 실적이 좋아진다. 시가총액 그렇죠. 최상이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지수가 다시 한번 견인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LG전자 같은 경우 오늘 5% 이상 강세입니다. 다시 한번 단기 신고가를 또 기록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은 이제 자동차주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크게는 중국에서 완성차 판매가 92%까지 급감했어요. 그렇죠. 그거는 정말 이제 판매가 반에 반토막이 났다 이렇게 보실 정도로 악화가 됐는데, 그러니까 9월 달부터 시작해서 국내 그리고 글로벌 완성차 판매량이 회복세를 보입니다. 특히 국내 같은 경우 완성차 판매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쌍용차, 기아차, 현대차 그리고 GM이라든지 다른 업체들 대부분 실적이 끌어올려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현대, 기아차가 그 완성차 판매 실적보다는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이런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왔었는데 이제는 실적이 받쳐지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시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 지금까지 많이 올라오기는 했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보다는 주가가 한 단계 더 레벨업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좀 포커스를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말씀드린 이런 종목군들은 좀 많이 올라와서 약간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면 다른 발상으로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분기 실적 기대감은 별로 없지만 3분기가 저점일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 이런 종목을 보시는 것도 좋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항공주가 또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대한항공은 이제 항공화물 때문에 흑자 기조를 유지할 것 같고, 아시아나항공은 어쩔 수 없이 적자지만 그래도 향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3분기 실적 이후에는 반영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또 제가 지난주에 또 말씀드렸던 이제 화장품 섹터, 화장품 네네. 섹터도 3분기의 실적은 크게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면세점에서 화장품 판매가 늘어나고, 또 요즘에는 그 대형 화장품 업체들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그쵸? 중국에서는 온라인 화장품 판매가 정말 많이 이루어져 있고, 이게 3분기까지는 본격적으로 반영이 안 되는데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굉장히 저점에 있으니까 실적 시즌이라고 해서 무조건 실적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을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실적이 안 나와도 4분기부터는 개선되겠구나. 혹은 3분기 어닝 쇼크가 예상되지만 4분기 혹은 내년부터는 개선되겠구나. 이런 종목군들이 3분기에 실망스러운 실적을 발표해도 그 다음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저가 매수가 들어오니까 실적 시즌을 대응하는 방법도 좀 여러 가지가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현진 팀장과 팀장님과 함께 얘기를 나눴는데 뭐 실적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이나 업종도 봐야 되지만 이 실적 바닥을 찍을 종목들로 잘 찾아봐야 된다는 게 또 하나의 포인트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권혁중 평론가도 이야기 해볼 텐데 뭐 아까 삼성전자 이야기 조금 해주셨지만 실적이 이번 주에 나옵니다. 어떻게 나올지 좀 예상을 해보고 이거에 따른 또 투자 포인트도 한번 짚어주실까요? 저는 4분기를 우리가 지금 투자를 했을 때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는 이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바로 그 실적이 개선되는 주 한마디로 이제 돌다리를 두들겨 보고 건너는 그런 조심스러운 4분기가 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려면은 역시나 제가 항상 강조해드렸던 실적 중심의 종목을 계속적으로 눈여겨보시는 게 여기 옥석 가리기를 해주시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고요. 지금 3분기에 한 63조 9천억 원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지금 증권사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봤을 때 반도체 최대 호황기였던 18년도 3분기 때가 65조 5천억 원이었거든요. 그 이후에 최대치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영업이익도 한 10조 3천억 원 정도, 그러니까 10조가 넘을 것으로 3분기에 예상하고 있거든요. 네. 이것도 본다면은 18년도 4분기 이후에 가장 높은 또 영업이익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봐더라도 굉장히 시장에서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 이런 것도 아마 이제는 오늘 주가에 또 반영을 분명히 될 것이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내일 모레 그러니까 8일 날 영업 실적을 발표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시장 컨센서스보다 이제 컨센서스가 실제 좀 높아지는 이유는 첫 번째로 본다면은 역시 탄탄한 포트폴리오에 기초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포트폴리오 아시겠지만 DS 부분이 가장 강력하죠. 디바이스 솔루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가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IM 부분이 있습니다. 인포메이션 모바일이라고 해서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부서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모바일 쪽에서 이번에 실적이 잘 나왔죠. 그러니까 DS에서는 기본적으로 반도체에서 끌고 간다면 항상 이제 변동성이 있는 게 이제 IM 부분에서 어느 정도 나오냐에 따라서 사실 삼성전자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IM 부서에서 이번에 IM 부분에서 스마트폰 출하도 많이 늘어났고요. 북미 시장에서 이런 부분에서 영향을 받으면서 상승 탄력이 탔고요. 그다음에 C 가전 부분이 있습니다. 북미나 유럽에서 다시 한번 3분기에 많이 팔렸거든요. 이런 가전 부분도 실제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무려 그 영업이익이 가전 부분에서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포트폴리오의 이 탄탄한 포트폴리오에 의해서 삼성전자가 주가가 굉장히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크다라고 보는데 전 여기서 좀 눈여겨볼 게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영업이익이 단순히 늘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손익계산서, 항상 투자자분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다트에 들어가셔갖고요. 그 회사에 대한 기본적인 재무제표를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특히 그중 5개 중에서 손익계산서를 꼭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업이익이 거기에 나오죠. 우리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고요. 그럼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라는 걸 뺍니다. 그럼 영업이익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판관비가 이번에 삼성전자가 판관비를 많이 줄였어요. 줄일 수밖에 없는 게 광고 선전비라든지 어떤 마케팅 비용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런 이유는 역시나 코로나19 때문에 쓸 데가 없는 거거든요, 지금 돈을. 그러다 보니까 이런 판관비가 줄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영업이익이 높아지게 되고 그럼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매출 영업이익률이니까 영업이익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그냥 간단한 수치만 보더라도 실제적으로 삼성전자가 어떻게 돌아갈까 눈에 보이거든요.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 코로나 때문에 판관비가 줄어드는 구조이기 때문에 비용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조금만 매출 탄력을 받아도 이렇게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될 수 있는 모멘텀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눈여겨보시면서 삼성전자 주가 보시고 관련된 주가를 보시면은 아마 재미있는 투자가 오늘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권혁준 평론가께서 그럼 삼성전자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아까 오현진 팀장님도 삼성전자 이야기를 살짝 해주셨지만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면 관심이 워낙 많으실 테니까 6만 원 넘어갈 수 있느냐가 어쨌든 가장 포인트잖아요. 최근에 6만 원 자꾸 찍고 내려오고 하는 양상인데
자, 삼성전자가 뭐 실적도 실적이지만 6만 원을 좀 돌파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들이 좀 필요할까요? 외국인 뭐 이런 것들 어떤 걸로 보세요, 오현진 팀장님? 네, 일단 3분기 실적이 10조 원대로 이제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두 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번에 실적이 좋았으니까 다음번에 꺾일 거다 조금 우려스럽다. 네. 이번에 잘 나왔네. 다음번에는 더 잘 나올 것 같다. 이 두 가지인데 제가 볼 때는 후자로 반영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조 원의 이익이 나오면은 4분기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진다. 이쪽으로 시장이 반응할 것 같으니까 10조 원대의 예상치 혹은 예상치를 넘어서는 실적이 나오면 주가가 괜찮은 흐름을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삼성전자 월급 받을 때 뭐 한 주씩 사서 얼마 벌었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네. 저는 아직도 그게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삼성전자를 장기적으로 모아간다라고 보시면 몇 년 뒤에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주가에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핵심은 이제 반도체이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 개선이 되냐 안 되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반도체 가격은 어쨌든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판매 단가가 어쨌든 이제 딸려서 좀 올라가는 고정 거래 가격도 인상되는 이제 그런 효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진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고 다른 부분도 괜찮단 말이에요. 스마트폰 판매량 회복됐고 가전 판매는 줄지 않았어요. 왜냐 코로나 때문에 이제 환경을 친환경을 생각한 공기청정기라든지 이런 부분의 판매가 또 증가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감안했을 때 3분기 실적만 컨센서스 만족해 준다면 그 다음 기대감, 업황 개선 이런 부분들이 받쳐주면서 완만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니까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은 삼성전자 지금도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봅니다. 네. 자, 어쨌든 뭐 이번 주에 실적 발표 삼성전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지어봤습니다. 어쨌든 실적을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잘 확인해보고 다음 주에 또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 맵의 오현진 팀장 그리고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